안녕하세요. RMD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이제 십성관계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로 내어준 생각 한 번씩 해보셨나요? 식상생재와 관인상생의 삶, 그리고 재생관에 대한 의미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숙제를 내줬지요. 그러면은 한번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관계, 비견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은 재성을, 재성은 관성을, 관성은 인성을, 다시 인성은 비겁을. 자, 이렇게 했고, 이제 극의 관계도 한번 볼게요. 비겁은 재성을 극을 하고, 재극인, 인극식, 식극관, 관극비. 극은 이렇게 별표가 나왔네요. 극은 한 단계를 건너뛰고 가는 게 극이다. 비식재로 가야 되는데 식상을 쓰지 않고 바로 재로 간다. 이렇게 극의 관계도 봐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가면은 식상생재의 삶, 식상생재, 또 이렇게 하면은 관인상생, 관인생의 삶이다 했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관인상생의 삶은 우리가 관이라는 것이 기관이나 이런 기업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대표적으로 직장이나 공무원, 공직자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 그러면 식상생재의 삶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로 재를 창출한다 해서 자영업이나 사업가 형태가 된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이것이 사주를 봤을 때 실제 그러합니다. 식상생재 쪽은 보통 이렇게 자영업 쪽으로 하시고, 관인생은 직장 공무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사회가 중요한 것이 사회가 너무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조선시대, 우리가 이것이 몇천 년 전의 학문이지요. 예전에는 양반과 노비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하면, 노비는 식상생재의 삶, 양반은 관인생의 삶이지요. 관료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떻지요?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분이 운에서 또 이제 식상운이 올 수도 있고, 개인의 또 주관으로 인해서 생각으로 나도 이제 식상생재를 해보고 싶다, 어떤 장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대체로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치킨집이나 피자집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경우 봤지요. 그것이 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치킨집이 같은 경우가 이런 프랜차이저 형식입니다. 프랜차이저. 이것이 무엇이냐. 프랜차이저라는 것은 일단 어떤 이 조직에서 이것이 다 매뉴얼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치킨을 튀기는 시간, 소스, 치킨 고기,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다가 운영만 하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러면 이런 형태는 식상을 쓰기는 하지만, 식상생재의 형태이긴 하지만, 관의 형태를, 이 형태를 많이 유지한 식상생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렇게 관인생이 되어 있으신 분이 식상생재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이 관의 형태에 준하는, 관의 형태를 취하는 그런 이런 장사를 하시게 될 확률이 높지요. 또 식상생재라 하면은 자영업이라고 뭐 사업가 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식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유의지, 내가 일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만약에 뭐 기록이라든지, 식상이 만약에 기토라고 하면, 기토는 기록 기자에서 파생되어서 뭐 기록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한 예로. 그래서 만약에 기토가 식상이다, 나는 기록을 좋아한다, 그리고 뭐 대면 업무, 사람을 대면하는 뭐 그런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대면하고 기록하고 이런 행정공무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운에서 이제 관운이 좀 맞추고 해야지 이런 합격이라든지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유리한 것은 맞지만, 여하튼 식상생재가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런 업무이다 해서 공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이런 관인생의 조직체에 식상생재가 된 분이 들어간다 하면, 아니죠, 못 들어가죠가 아니라, 들어가면은 이 관인생의 조직이 좀 약간 다양화됩니다. 어떤 형태냐, 한 예로 어떤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딱 막힌 사무실에 관인생이 되어 있는 이런 규율과 규칙을, 규율, 법칙, 이런 것들을 따르기 좋아하는 이런 조직 체계에 식상생재가 들어가면은 이 환경이, 식상생재는 약간 예술성, 그런 것도 있죠. 자유로움, 예술성. 그러면은 이 환경이 이 막막한 삭막한 사무실에 뭐 꽃병이라도 이렇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림이라도 이렇게 하나 걸려 있을 수 있고, 이 식상생재를 쓰시는 분이 이 조직체에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영향이 되죠.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나는, 둘이 조금 이렇게 섞이면서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말했듯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상생재 되신 분이, 이렇게 자유로움을 추구하시는 분이 이 규율이나 법칙이 과도하게 이렇게 강한 곳에서는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운에서 관운이 와서 뭐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그 운이 가고 나면은 이 답답함이 싫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은 이거지만 나는 이런 지나친 규칙, 법칙 조직이 싫다 해서 되고도 그만두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또 그렇고.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해도 모든 조직체가 이렇게 팍팍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부서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또 적합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회사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 뭐 무슨 마케팅 부서라든지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이 부서만큼은 그런 곳에는 또 식상생재이신 분은 잘 적응해서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유연하게 해두지 않으면, 어떤 명조를 보고 요즘은 식상은 가득한데 관인이 없는데도 직장 생활을 한다 하면은, 이런 유연한 사고 체계를 갖춰놓고 있지 않다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다양화된 세상에 이런 이유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섞여서 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관인 상생 되신 분도 이렇게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규율화된 거, 매뉴얼화되고 체계화된 그런 장사에는 잘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 형태로 가시면은 되고. 자, 그러면은 이것이 거시적 관점에서는 이러한데, 미시적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좀 지우고. 자, 만약에 지우지 않아도 될 뻔했네요. 만약에 이분이 직업이 만약에 유튜버다. 요즘 유튜버 많이 하지요. 유튜버라고 하면은 이 유튜버에게 식상은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언어로 행동, 뭐 먹방을 하면은 뭐 입으로 하는 것이고, 뭐 브이로그를 찍으면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 재성은, 유튜버에게 재성은 영상물이 되지요. 완성된 영상물이 꼭 돈이 아니라 결과치도 재성이 됩니다. 그러면 유튜버에게 관성은 구독자이죠. 구독자분들의 평가입니다. 시선이지요. 타인의 그런 시선, 구독자의 평가가 유튜브에게는 관성이 되고, 그럼 인성은 무엇인가요? 구독자의 평가가 좋았을 때에는 이제 좋아요를 누르게 되지요. 그리고 더 크게는 유튜브에서 뭐 실버 버튼 뭐 이런 그런 것들 주지요. 실버 버튼을 주면은, 그러면 이 유튜버는 그로 인해서 좀 이제 나는 유튜버다 라는 이런 타이틀을, 크리에이터 타이틀을 갖게 되죠.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꼭 이렇게 직장인만 이 관성이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라는 크리에이터에게는 이 구독자의 평가가 관성이 되고 이 재성이 또 영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요식업 하는 요리사이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요리사이다 하면 이 요리사에게 식상은 요리하는 기술이죠. 요리 기술을 해서, 재성은 당연히 음식이죠. 완성된 음식. 그러면 관성은 여기서는 이제 찾아오는 손님이죠. 손님들의 평가. 손님들의 평가에 이제 이 음식이 만족되었으면은 인성으로 가죠. 그러면 맛있다. 맛있다는 평가. 맛있다는 손님들의 인정이 되지요. 그 인정이 되면은 이 집은 이제 맛집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지요. 맛집의 요리사라는. 이렇게 개개인에게도, 학생에게 이것을 적용해도 되고, 뭐 음악가, 가수에게 적용을 해도 되고, 다 적용이 됩니다. 하다못해 아니, 주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주부가 살림을 하면 그 재성은, 안정된 자신의 공간이지요. 집이라는 재성의 공간도 되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이제 남편을 잘 생하면 남편의 명예가 높아지지요. 그러면 남편은 나에게 사랑을 주고 또 월급이라는 그런 안정감도 주고, 그러면 나는 또 더 이렇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런 형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십성이 비식재간은이라는 구성을 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면 직장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 지어 버리지만은 개개인에게 직장인이 아니라도 다 자기 신에게 관성이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일관을 극하는 그런 기운은 다 관성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미시적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사고가 조금 유연해질 수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재생관. 자, 재생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좀 지우고,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 것이, 이것이 서양의 심리학에서는 매슬로우 욕구 위계 5단계라고 규정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한 번쯤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여기가 하위 단계입니다. 하위 단계 제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 욕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 욕구, 그리고 인정 욕구, 다 쓸까요? 욕구. 최상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욕구가 단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매슬로우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10성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생리적 욕구를 우리는 식상에 비유할 수가 있죠. 생리적 욕구는 본능적이고 먹고 자고 있고 의식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상에 비유할 수 있고, 안전의 욕구는 저는 재성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가 아프면 나중에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많이 모아두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많이 불안하시고 그런 분들이 돈을 잘 쓰지 못하고 차곡차곡 자꾸 모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전의 욕구는 재성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적 욕구는 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감시하고 나에게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그런 십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욕구를 관성에 비유하고, 인정 욕구는 당연히 우리가 인정받고 인증받는 인성이라는 십성이 있지요. 그리고 자아라는 것은 바로 비겁에 해당이 되지요.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중간을 딱 잘라서, 자, 이 아래쪽은 하위 욕구이고, 하위 욕구라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욕구라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충족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그리고 여기는 상위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본능적인 것, 본능적인 욕구. 이 위쪽은 좀 이상적인 것. 그리고 이 아래쪽은 현실적인 것, 형이하학적인 것, 형이하학, 현실적 쪽. 그리고 이 위쪽은 이상적인 것이니 형이상학적.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학적.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안전한 집에서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 충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이런 상위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학생에게는. 그래서 공부를 잘 하게 된다는 그런 결과도 있지요. 본능적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야 이런 이상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생관이라는 것은 이 단계지요. 재성이 재성이 관을 생하는 이 단계는 어쩌면 저는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 한층 업그레이드,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상승시키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장이 더 맞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식상생재라는 이 구간이 있으면 식상생재를 먼저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팔 내 흔들겠다 이거지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일간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그래도 재성이 있으니 이것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식상생재이죠. 우리는 요 단계.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결과를 내고 나면은, 이것이 충족되고 나면
사회라는, 우리는 사회에 사람들과 함께 한데 어울려 살고 있지요. 너가 있으니 내가 있고, 이 사회라는 곳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회 속에서.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생관이라는 것을 합니다. 재생관은 제가 재성편에서 설명을 드렸지요. 뭔가요? 자신이 결과가 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일간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결과가 사회에 적합한, 이 결과가 사회에 적합한 형태일 때는 재생관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한층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재생관이 되면은 이렇게 상승하느냐, 업그레이드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이 재성이 사회적인 곳에 맞지 않고 거기에 반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요. 그 결과물이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는 결과물일 수도 있고, 오히려 재생사를 하면은 이것이 재생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일도 있지요. 재생살이 되면 오히려 나락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오행도에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식상을 써서 재성이라는 결과를 내서 재생관이라는 것을 해서 사회에 맞는 결과물을 내서 거기에 인정을 받고 나는 거기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겠다. 이런 관계가 되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중간 단계의 재생관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라는 규범에 적합한 형태로 내가 맞추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여기는 개인의 형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겠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 십성오행도의 철학적 의미와 그 생각을 더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직 초급 단계이지만 그냥 이렇게 생극의 관계를 논하는 것보다 이런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는데 조금 뭔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이라고 한번 치면은 학생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라는 결과를 냈다고 하면은 그냥 공부를 한 것이 아니지요. 나는 사회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학교나 학생에게는 이것이 부모도 되지요. 관성이라는 입장에서 학교나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아니라면 그냥 식상생재만 하고 있고 그래서 식상생재 된 사람은 좀 더 개인의 이렇게 나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이라면 관인상생애로 그 명조가 사주가 이루어졌다면은 나보다는 사회에 적합한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말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아하 하고 이제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12운성 수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계절사주의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